때로 서글퍼지던 날, 널 찾던 밤 모두 안녕. 자, 토요일 오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한 주 동안의 그 시간이 토요일 이 시간 아닐까. 일요일 이 시간하고 토요일 이 오전 시간은 좀 감흥이 다르죠. 내일도 하루 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오전이라는 것도 참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를 함께 이제 열어갈 텐데요.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죠. 작년 초에 코로나 시작과 함께 2천만으로 시작하여 3%를 일찍 접하지 않아서 급등주를 노리는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를 해결하고자 모든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몰두했고,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일상 이상을 식약처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미리 담아서 급등하면 파는 방식으로 하여 작년 말 7천만 원 정도, 350% 정도 만들었는데요. 대충 이런 회사들이네요. 신풍제약, 제넥신, 대웅제약. 이거 샀으면 이 정도 되죠. 되죠. 350%. 네. 와우. 우리 저 뚠뚠해서 기염을 토했던 장동민 씨도 신풍 아니었습니까? 네. 올해 초 욕심으로 제약주를 건들다가 2천만 원 손절치면서 약국 운영하는데 주식도 계속 쳐다보면서, 아, 이분이 경상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현재 약사십니다. 네. 약 잘하시겠네요. 약을 그러시네요. 네, 약국을 운영하는데 주식도 계속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액수가 커지는 게 더 스트레스를 가져왔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러면 안 되죠. 느낌이 들어서 투자 방법을 아예 바꿔서 시드를 2억으로 올리고 가치 투자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주와 반도체 저평가주에 깊이 담아놨습니다. 이 깊이라는 게 많이 샀다는 얘기인지 깊이 지금 손실이 났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건설주 같으면 뭐 손실이 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다행히 급등주를 노리지 않다 보니 제 실제 업무에 영향을 덜 주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건 좋은데요. 시드를 갑자기 수수료 올려버린 그 리스크, 작년 초에 너무 급등주로 손맛을 느끼다 보니 너무 지루해진 상황 때문에 평온하지만 제약주나 대선 테마주를 한 번씩 눈으로 봐오는데 손길이 가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가치 투자, 안정적으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급등주들만 보이니까 아쉬움이 항상 공존하네요. 상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니, 약국에서 처방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약을 조제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산 신풍제약에서 이렇게 잘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그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가장 핫했던 게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정말 주가들이 뜨거웠고 어쨌든 이제 그걸 매매를 잘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는데, 그렇죠. 또 올해는 반대란 말이에요. 올해 들어와서는 이쪽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코로나19가 이제 아무래도 백신 나오면서 좀 완화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쪽으로 작년과 같이 좀 투자하시다가 좀 손절도 하시고 좀 어려움에 빠지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스트레스 받게 되고, 누구나 이게 다 겪게 되는 시나리오죠. 네. 돈 잘 벌 때야 해피하지만 까먹게 되면 본업도 안 되고 이게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다행스럽게 또 바꾸셨어요. 스타일을 가치 투자로 지금 바꿔서 건설주, 반도체 저평가주, 되게 구성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업에도 이제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재미가 없다고 지금 느끼신 거예요. 주식 투자 지금 하는데 작년과 같은 뭔가 이게 손맛을 느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딱 그 스타일이에요. 작년에 그 단기 매매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장동민 씨도 하시고 뭐 딘딘 씨도 하셨던. 근데 그걸로 돈을 버신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자꾸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산 건설주 반도체는 이거 뭐 도대체 가는 건지 수익이 나도 좀 고만고만한 것 같고 네. 요새 또 재미없거든요. 또 포트폴리오 여러 종목 하셨겠지. 예, 어떤 그러니까 종목 오르고 어떤 맞아요. 종목 빠지고. 예, 그러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요. 뭔가 수익도 안 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할 거는 너무 많아요. 제가 진짜 그래서 뚠뚠해서 그렇죠. 재미를 느끼시려면 게임을 하시라고. 맞아요. 던전 앤 파이터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김프로님 말씀대로 할 건 정말 많아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주식을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 근데 이거를 본인만의 좀 투자 스타일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단타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년처럼 뭐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런 좀 급등주죠. 흔히 말하는 뭐 방금 대선 테마주도 언급하셨는데 이런 걸 하고 싶으시면 사실은 계속 보고 계셔야 되거든요. 내가 시장을 매일 봐야 되고 그렇지. 매 순간 보고 있어요. 그럼 전업하시는 수밖에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본업인 지금 약사시고 약국 운영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돈도 지금 벌어놓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잘 바꾸셨어요. 가치 투자로. 그러면은 내가 재미를 느끼지 않는 건 좀 뭐 답답할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는 재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꾸준하게 장기간 수익 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짝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처음 주식 투자하셔서 아무거나 사서 수익 나신 분들이 올해 되게 고전하고 계세요. 올해 정말 어려운 장이거든요. 예. 근데 주식은 작년하고 올해 또 내년 또 달라져요. 매년 바뀌는데 그럼 매년 바뀌는 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서 롱런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단기 매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가치주 잘 발굴해가지고 배당까지 받으면서 계속 시드머니 늘려서 장기간 투자해서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약사시니까 당연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바꾸신 스타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기업을 갖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시고 제 뭐 대선 테마주나 이런 거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해서 물론 또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그럼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만 이제 빠지게 돼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은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제 모든 게 망가지는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재미 느끼지 마시고 지금 하시던 대로 천천히. 근데 약국을 이렇게 동네 약국에서 동네. 하루 약을 팔아서 얼마 정도를 수익이 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풍제약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일단 샷다운 내리고 일단 샷다운 내리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걸. 하루에 7천만 원 투자하면은 어떤 날 600만 원씩 벌고 그러잖아. 600만 원이 뭐야 더 벌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보시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분명히 또 올 초 2천만 원이나 또 손해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런 스타일로 하시다 보면은 아직 능력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크게 결국 다 까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뭐 이렇게 우리 흔히 투자의 구루라고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인내심을 가져라. 오늘만 보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다 경험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오래 갔고 결국에 승자가 됐는데 대선 테마좀 하지 예,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너무 좀 재미를 느끼려고 하시는데 방법은 하나 있어요. 내 원금에 그러니까 계좌를 두 개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권유드려요. 90%는 그냥 가치 투자를 하세요. 10%만 10%는 이거 너무 이게 답답해하시니까 10%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난 다 이뤄도 된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 분도 실제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스트레스 푼다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난 30년 동안 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 나도 좀 둔감한가 봐. 아니, 이게 진짜 한 달 전인가 어떤 종목이 탁 있는데 확 오르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날 25%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주식이 아닌데.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무슨 성씨라는 거야. 이 대주주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날은 또 바빠서 매도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르길래 잘랐거든. 지금 그 가격 위야. 일절 후회 없어요. 내가 보고 산 그 주제가 아닌 걸로 오는 거는 일절 후회 없어요. 근데 의사니까 관련주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투자해보고 싶은 생각이 왜냐면 치매 관련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전문성이 있으죠. 뭐
그거는 뭐 저도 3프로에서 배웠지만 좀 자기가 잘 아는 맞아. 좋다 하긴 하는데 네, 그 회사가 특히 그 분야에서 어느 회사가 언제 뭐가 만들어져서 돈을 버냐는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윤 교수님 저 선후배 중에도 바이오 벤처에서 돈 엄청 번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버신 분도 있고 네. 또 안 하시는 게 좋았을 분도 있고. 아 우리가 아는 건 다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거구나. 의사들 중에서도 아이고 저거 하다가 저렇게 됐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좀 뭐 손해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료를 비즈니스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비즈니스라는 약간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진료를 할 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지. 좀 뭐 위험하지만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걸 윤리적으로 의료사고가 나죠. 예, 뭐 그런 측면이 경영에 있어서는 조금 뭐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뭐 조물주가 있다면 왜 우리 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게 쾌락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그것도 되게 삶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런데 중독이 된다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뭐냐면 내성이 생기는 건데 내성이 뭐냐면 역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역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옛날에 재밌었던 자극으로는 쾌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역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선행돼야 될 게 엄청난 희열을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50%짜리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역치가 쭉 올라가면 이게 계속 그죠. 손떨림 증상이 나온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서바이벌에 위험이 생기니까 그런 걸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뇌 안엔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마다 그게 좀 뭐 태어날 때부터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스타일도 있고 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 사실은 뭐 그 심리적으로만 보면 작은 희열에도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도 사실 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보면 10%도 많이 올랐나고 생각을 하면 마음은 행복할 수 있는데 350%짜리 하나 맞으면 이게 뇌가 어떻게 보면 좀 행복을 덜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쾌감도 나쁜 건 아니고 또 적절히 유의로 써야 돼서 아까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몇 대 몇인지 감히 말을 못했는데 한 10% 정도는 그죠. 좀 마음 편한 부분은 하시는 것도 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근데 리스크를 좀 저는 좀 줄여서 생각이 달라요. 그거는 여기서 9대 1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1위 수익이 9보다 훨씬 많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 이거 9대 1로 했어야지 왜 1대 9로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셔야 돼. 나는 그래.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인데 저는 이제 진짜 투자를 그렇게 하는. 사실은 이제 중독 치료 그 염의사님이 저처럼 그 중독 치료를 잘 못할 의사예요. 의사로 치면 마음이 약해서 제가 중독을 잘 못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확 끊어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일단 저도 못 끊고 있고서는 그래서 아니 왜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치료에서도 좀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자 뭐 얘기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요. 솔루션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사에 않습니다. 한 가지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각자 특수한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죠. 예. 음악은 어떻습니까? 그 음악은 사실 예술이잖아요. 네네. 근데 예술도 보면 그냥 계속 그 한 길로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저분이 왜 트로트를 해? 이런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네. 그 사람의 그 주된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인 본질적인 걸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걸 또 보통 뮤지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저 엔터테이너는 그때 상황에 따라 뭐 어떤 그런 시류에 빨리빨리 대처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요. 각자 자기 스타일 따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하나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뮤지션이시죠? 그렇게 되고 싶고, 네. 그렇게 남고 싶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인베스터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고 뭐 그런가요?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걸 이제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다 혼재돼 있어요. 막 그치. 트레이딩도 했다가 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 들어왔다가 이거 보니까 단타도 재밌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 그게 사실은 대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업력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확실히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 길을 확실히 결정을 하더라고요. 네. 아 나는 트레이더가 맞다. 나는 장기 투자가 맞다. 근데 정하는데 그거는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식 투자도 색깔을 빨리 정해야 거기에 맞게 내가 잘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3프로TV에 나오신 힐링 뮤지션 지훈님의 세 번째 음악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세 번째 노래는 러브레터라는 노래인데요. 우리나라 말이 안녕이란 말이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헤어질 때도 있지만 안부를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추억에게 보내는 안부를 묻는 편지입니다. 러브레터. 네. 네. 자, 세 번째 힐링송 지훈님이 불러드립니다. 러브레터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을 했어 겁이 없었고 미쳤었고 한 곳만 바라봤어 그래서일까 추억 하나가 아직 가슴에 살아 시간은 제 맘대로 어디론가 참 많이도 흘러가서 하루씩 하루씩 우리를 멀어지게 해. 안녕 안녕 이젠 정말 안녕 눈물 나게 아름다웠던 그 시간 속에 너 갈 때 잘 지낼게 많이 웃고 살게 멋대로 서글퍼지던 날 널 찾던 밤 모두 안녕 찾고 있는 거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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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정말 안녕 눈물 나게 아름다웠던 그 시간 속에 너 잘 지낼게 많이 웃고 살게 멋대로 서글퍼지던 날 널 찾던 밤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이건 언제 발표? 이거는 2달 전에요. 5월달에. 네네네. 신곡이군요. 네, 신곡입니다.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신곡인데
언젠가 한번 들어본 그러니까요. 그런 정말요? 느낌, 저도 그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다 공통적인 거예요. 네. 그 시절 제가 옛날 스타일로 노래를 만들어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뭐랄까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썼네, 나를 위해서 지었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 느낌. 네? 내가 기다리던 노래야. 네. 이런 느낌. 발걸음은 제가 이제 20살 때 불렀다면 제가 이제 52이 됐으니까 다시 이제 솔로 내면서 가장 진정성 있게 좀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뭐 인기도 좋지만 그건 어찌 보면 그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어떤 본질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또 좋은 운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노랫말을 쓸 때 일단 내가 좀 내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자가 첫 번째거든요. 내가 듣고 좋게. 그래서 뭐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 지훈님의 연령대가 뭐 저희하고 동년배라서 그런지 뭐 저희보다는 조금 밑이시지만 어쨌든 가사 한 줄 한 줄이 또 음정 하나가 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가사 내용 그렇고 근데 이 곡 장르도 뭐 물론 이제 저희 또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참 또 돌고 돌아서 요즘 막 10대 20대인데 이런 오리지널 락 막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뭐 2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요새 10대 아이들하고 20대 초반 친구들의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요. 80년대 초반 스타일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돌아와가지고요. 우리 이제 같이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50대하고. 50대랑 MZ세대랑 잘 맞는 거니까. 자, 그러면 부탁을 드릴까요? 마지막 사연을 좀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코로나 폭락장에 처음 주식을 시작한 33살 여성입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한 만큼 1만 시간의 법칙을 굳게 믿으며 못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주식에 대한 공부를 꼬박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기업에 대해 알아볼 것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매수를 하려고 마음먹기 전에 사업보고서, 1년 동안의 공시, 기사, CEO 연역, 리포트 등을 다 읽은 후 혼자서 애널리스트인 것 마냥 리포트를 작성해 보는데 이게 보통 15시간 이상은 좋게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종목으로 간추리기 전 시간까지 포함하면 아마 20시간도 훌쩍 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2020년 중순에는 포털 사이트에 있는 재무제표만 쓱 보고 매표를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때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니 아직도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한 종목을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이 맞는 건지 회의감이 드는 요즘인데요.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정확하게 맞추려다 완전히 빗나가는 것보다 대충이라도 맞추는 편이 낫다라는 말을 했다던데 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대단하시네요. 그죠?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엄리적인 엄청난 합리성이 고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전에 이런 일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이게 삼프로TV가 큰 역할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 아니 우리 어미사께서 그러시죠. 그리고 아니 이게 저는 이거 딱 본 순간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무모하게 했었어요, 정말로. 그때 제 생각이 좀 나가지고 저도 그냥 제가 이거 20시간 걸리는데 아마 더 걸릴 거예요. 이거 하나 제대로 보고서 쓰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기업을 보는지 자기 스스로 이제 깨닫게 돼요. 보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으니까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아직 좀 많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 습관화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이게 다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했어요. 이건 너무나 잘하시고 계신 건데 다만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업 보고서, 뭐 공시 기사 이런 거 다 읽어보시는 건 너무 좋은데 앞으로는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순서를 좀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단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권유드리는 순서는 뭐냐면은 어떤 기업을 딱 봤어요. 그럼 그 기업의 전방 산업부터 보세요. 얘가 어디 속해 있는지. 예를 들면 전기차 산업에 속해 있는지
그러면 누가 봐도 고성장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장기 투자하기 딱 좋거든요. 근데 음식료 업종에 속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은 그냥 이제 좀 정체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렇죠. 누가 봐도 구조적 성장 아니죠. 이런 거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저런 구조적 성장하는 전방 산업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다른 회사들이 못 만드는 건지, 경쟁이 있는지, 이 회사만 만드는 건지 그런 걸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체크해보고 세 번째가 역시 아까 이제 재무제표 말씀하셨는데 실적이나 재무도 봐야죠. 안전한지 봐야 되니까 돈은 버나 현금은 있나 부채는 맞나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고 네 번째가 역시 CEO도 봐야 됩니다. 간혹가다 CEO들 막 이렇게 횡령 배임해서 좀 다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CEO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할 게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정리가 됐으면 이걸 뭐 너무 애널리스트는 디테일하게까지 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되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증권사에 리포트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이 애널리스트 생각은 어떤가? 보시고 그다음 궁금한 게 있으면 회사에 전화도 해보세요. 회사 IR 담당자들 전화 다 받아주니까 해서 전화해서 궁금한 거 해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뭐 한 기업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기업들을 고르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시간 좀 줄이셔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내가 다 짜서 공부해서 투자를 해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아까 이제 워런 버핏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주식은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를 당겨서 반영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데 누구나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 알지만 갑자기 전기차 없어지고 수소차가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극단적인 과정이지만 그만큼 미래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1 더하기 1이 2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을 해도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죠. 예.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해보셨다는 건 너무나 좋고 이게 쌓이면요 나중에 저처럼 됩니다 사실. 예. 저처럼 이렇게 그 계속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게 돼요. 아침 시황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2분 한번 불러봐. 네, 불러봤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순서는 알려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요. 그렇죠. 머릿속에 이 기업에 그게 업데이트가 돼요. 아 옛날엔 이랬는데 그렇죠. 이게 보여요. 맞아. 이 기업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또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생각보다 안 좋은데 이러면 또 리스크 관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맞아요. 정말 공부하시는 건 너무 저는 좀 잘하고 있어서 칭찬을 그래서 좀 사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리 과장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일이 비즈니스 너무 네. 바쁘고 제가 뭐 주식 투자에만 열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지금까지 끈을 놓지 않고 한 30년 가까이 아니 어쩌면 40년 이상 중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을 봤거든요. 특히 이제 증권회사 들어와서는 한 4대까지 종류의 신문을 보고 지금도 아침 뉴스 3시간 전에 가급적 종이신문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보니까 좋은 습관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도 뉴스를 보고 합니다만은 그냥 이 종이신문을 이렇게 툭툭 넘기면서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하나당 한 5, 6분 정도 보니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포탈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뭐 저처럼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금 그 기사의 논점이 다른 한 2개 정도의 신문을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그 신문을 모았다가 주말에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시고 그것도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 주말판이라도 이렇게 정독을 하시면은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또 교양을 넓히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시는데 워런 버핏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이거. 그죠?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 윤 교수님은 루틴이 뭐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분은 주식 투자할 때 루틴이고 저는 이제 염이사께서도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신문을 보는데 일상적인. 주식의 루틴은 월요일에 와서 듣고 저도 모르게 오늘
살아야겠구나. 살아야겠구나. 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루틴이군요. 어마어마한 루틴이죠. 이런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나 하는데 삼프라하면서 저도 배우게 된 용어지만 이제 기업의 이제 가치 평가를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고 네네, 그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실은 개인이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직업도 아니신다 하시는 분도 있구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요즘 아무래도 뭐 좀 투자 대비 이렇게 수익률 이런 게 좀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회의도 드시는 것 같은데요. 마케팅에서도 쓰는 말이지만 뭐 심리에서도 되게 행복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그 행복이란 게 결국 기대 가치, expected value에 그다음에 실제 이제 내가 지각된 그 value의 차이잖아요. 난 이만큼 예상했는데 실제로 더 행복하면 와 행복하다고 행복하긴 한데 예상보다 못하면 그런 건데 맞아요. 좀 오늘 주식 폭락할 줄 알았는데 보합되잖아요. 엄청 행복해요. 좀 가치 체계를 다면화하는 게 멀티 디멘저널화하는 게 좀 행복 너무 이제 하나만 보는 것보다 또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이 오르는 것도 이분한테는 삶의 가치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삶의 의미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 연습이거든요. 뭐 그러면 오늘 뭐 주식이 뭐 내가 공부한 만큼 오르지 않았더라도 내가 어쨌든 뭔가 했고 그거는 가치가 있고 투자하고 몰입했던 거고 의미가 있어. 좀 이런 연습들 좀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삶의 행복에 있어서. 아까 버틴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우님이 이제 50이 되니까 인기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지 않고 내가 만족이 있는 노래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지금 막 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쫓아다니는 걸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만의 어떤 뭐 나만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팔로우하면서 투자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내적 자부심 같은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물론 주가가 빠져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아마 이분이 하고 있는 이런 투자의 루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루틴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런 루틴을 여러분들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음악 활동을 하면 참 루틴을 만들기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노래할 때 루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공연이 잡히면 맨 처음에 연습을 시작할 때 먼저 운동을 꼭 먼저 하고요. 네네.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노래도 호흡과 소리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불렀던 노래지만 맨 처음에는 감정을 아예 안 넣고 깨끗하게 부르려고 노력을 해요. 원곡 그대로 부르려고. 네. 그 두 가지는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더 좋은 거, 네, 뭐 디테일한 감정이라든지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그 다음에 부분이라서요.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기본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기초 체력. 그 다음에 원곡 그대로의 깨끗한 그 깨끗함을 노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하고 소름이 끼치죠. 나이 드신 선배님들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 보시면 참 놀라운 것들이 저보다 한 뭐 10살, 뭐 20살 선배님이신데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 보면 원곡 똑같이 부르시거든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사실 그게 정말로 오랫동안 불렀으면 좀 속된 말로 그런 버릇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 노장들은 그 레전드들은 정말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냥 딱 하셔서 어릴 때는 노래를 멋부르게 부르고 막 높이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좀 더 가장 깨끗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소년처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그래 내가 그래서 무슨 노래 경연대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그 잊혀진 가수분들도 나와서 하는 노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좀 플레이를 한 거야. 이렇게 좀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 우와 이거라고 막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네? 그죠? 그래서 그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네. 그게 왜냐면 이걸 해야만 그 다음에 뭔가 더 할 수 있는 거지. 더 했는데 뭐 그게 기교도 좋고 한데 뭔가 오리지널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열심히 하셨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내 기대 가치를 작은 걸로 계속 낮추는 훈련 아닌가 싶고 이렇게 너무 훌륭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양희은 선생님이랑 그 코너 제가 했을 때 양희은 선생님 젊었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음악 힐링이라고 해서 음악 힐링 곡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틀었었는데요. 양희은 선생님 곡을 틀었는데 전 너무 좋은데 쟤는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쟤는 지가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알고 부르고 있었다. 듣기 싫어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도 대단하시다. 저도 20살 때 부른 거는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 경제 TV에서 앵커를 오래 했는데 제가 칼럼을 써가지고 한 3-4분 정도 이렇게 오프닝 비슷하게 서서 폼 잡고 뭐 그거 있잖아요. 앵커 브리핑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뭐 한 2년 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그걸 제가 직접 다 써서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아주 그 연배가 있고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때 김선생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있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경기 때 가지고 쫙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좀 지금은 좀 이렇게 좀 풀어져 있잖아요. 자유롭고 뭐 옷도 이렇게 뭐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가는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야, 3프로 상담소도 이제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무대 세팅도 좀 더 예쁘게 하고 또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그 우리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더 뭐랄까 어드밴스드 된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이런 생각도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쭉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코로나 핑계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죠. 야외로도 나가고 뭐 이렇게 좀 더 다채로운 그런 액티비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가 사실은 진전이 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아주 엄정한 그 초심의 유지와 또 팬분들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의 공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근데 노래도 좋았지만 그 공연이라든지 노래를 하기 전에 그 루틴을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소름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걸 좀 운동하십시다. 초심. 네. 운동 좀 하느라고 이렇게 좀 거무튀튀해졌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노래도 좋았고 짧지만 그 코멘트도 굉장히 여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도 여름 건강 잘 하시고요. 네네. 저희 다 건강하게. 자,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투자로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 또는 나의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하고 많은 우리 3프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분들 어떤 사연이라도 환영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실명을 공개한다거나 뭐 전화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지금 영상 아래에 나가는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이죠. counsel@ebroadcasting.co.kr 1위로 보내주시면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여러분께 3프로 TV가 만드는 좋은 투자 서적을 신간으로 여러분께 우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습합니다. 그리고 성가신 코로나도 우리 주변에 아직 있지요.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 성공적인 투자 하시도록 저희가
또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